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4포인트, 0.53% 상승한 2092.7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4% 오른 729.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전날 가파른 하락세를 일부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데다가 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13일 저녁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은 이 3, 4주 안에 알릴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4일 아침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적절한 때가 되면 중국과 합의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와 그리고 통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미 연방준비제도 은행의 총재 또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적절한 수준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의 그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켜주는 그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아까 전에 그 앵커님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 굉장히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지수가 반등 나오고 상승 나오는 거를 진반등으로 보겠는가? 절대로 진반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목인석심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바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잠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아, 이제 매수할 땐가? 이제 이 최저점에서 내 돈을 다 부어들일 땐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수 저점이 안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본다 한다면은 지금 뭐 경제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다. 미국에서 경제가 좋다란 말 하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연준위에서는 2008년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2008년도 이후로부터요. 현금을 단 한 번도요. 끌어간 적이 없어요. 풀기만 풀었지 다시 빨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미국은 돈으로 만든 경제라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400% 이상의 부채가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도 모자라서 이번에 2019년도 12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100%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9월은 6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가 못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지수의 반등과 상승이 기대감으로 나온
거품일 뿐이지 실질적인 상승이고 실질적인 우상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무역 적자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사실상 좀 덮기 위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가 아닌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사실상 쌍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단기 반등 아니요. 저는 빠진다고 한다면은 2,000포인트 근방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락을 할 때 거래량, 이 급락할 때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래량이 더 적은 부분이에요. 저쯤이었다면은 매수세라든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쯤에 들어온 수급이 약했다라는 거는 밀어올리는 힘이 약하다. 지금은 그냥 기대감이고 거품일 뿐이지 지금 당장에서는 우상향을 보기는 어렵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다? 시장과 무관하게 가장 강하게 갈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진짜 상승이 아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사실 지금 코스닥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조금은 뭐 빠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코스피 진단도 한번 해주시고요. 코스닥도 더불어서 해주세요. 아, 오늘 둘 다라고요? 네. 일단 뭐 오늘 상승률 측면에서 사실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코스닥 지수의 한 5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아까 앞서 말하는 것처럼 그 외국인의 물량 이탈이 좀 약간 매도가 나오는 것이 지수 상승률 좀 발목 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그 지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단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까지 어떤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코스피 좀 먼저 보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급락이었던 지난 2018년도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지수가 23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약 5조 원 정도가 당시에 빠져나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는 하나 코스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200포인트가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의 물량 이탈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숫자상으로 5일 연속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보다도 추세를 크게 놓고 보면 빠져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작년 10월에 빠질 때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외국인이 털고 도망을 가지만 이번에는 역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이 트럼프의 새치 혓바닥에 글로벌 증시가 놀아나는 이 모양새가 저도 썩 보기가 좀 달갑지는 않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2019년도 들어와서 나왔던 이 반등 폭이 물론 1, 2월 2달 연속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라든가 뭐 미국의 3대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폭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거에 뭐 절반에도 못 미쳤으니까 그래서 올 한 해 흐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뭐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더뎠다. 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무려 2.7% 이상 올라갔는데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V자로 나온다고 좀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어제 봤었던 이런 700포인트를 시초가에 깨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이런 것처럼 시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본 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경우는 좀 안 나올 거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좀 적극 매수의 저점. 물론 이제 이 적극 매수한다는 것이 아무거나 막 갖다 물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고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급등하기 임박한 시점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쪼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서진 시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마감은 6.72%, 그래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5G 관련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었는데 진단 좀 해주세요. 서진 시스템. 네, 제가 이제 5G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2019년도 5월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말에 우리 5G 상용화를 시작을 하면서 5G 플러스 전략 산업을 통해서 10개 산업에 투자가 들어가고 30조 원의 정부 지원이 들어오고 SK 15조의 돈이 들어오고 삼성전자에 133조가 들어온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5G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밖에 갈 종목이 없다. 우리는 뭐다? 집중해야 될 곳은 5G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고 몇 번이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G 관련주들만 시장이 빠지든 급락을 하든 어떻게 되든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도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시장이 빠지더라도 상관없이 우상향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55%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이 뭐 하는 기업이냐?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흔히 스몰셀이라고 합니다. 스몰셀이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기지국보다는 작은 건데 소형 기지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만드는 기업이 실제로 서진 시스템이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하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슈가 있고 수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데 투자해야죠. 시장이 빠지네, 급락하네, 시장 더 빠진다고 하는데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이 나고 겁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 빠지고 하락하면요. 안 갈 종목은 더 빠지고 안 갈 종목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빠지는 종목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갈 종목의 수급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G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5G를 더 지켜봐야 되고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5% 10% 갈게 20% 상한가 가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5G 관련주 준비했거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5G 관련 종목인 서진 시스템 살펴봤는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도 특징주로 5G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오이솔루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핫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좋은 호재가 들려온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앞서 5G 관련주로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제 뭐 통신 대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쏟아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앞서 이제 옆에 계신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통신 뭐 지금 영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이제 본격적인 뭐 보다폰 같은 이런 이제 외국 통신 업체들도 일단 뭐 최초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했다라는 타이틀을 일단 따긴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일단 이 종목 뭐 구체적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호재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그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뭔지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살짝 아까 띄워놨었거든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어디 이거 어서 이 비슷하게 생긴 걸로 봤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달려 있는 그 인터넷 연결하는 그 손 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이 케이블로는 광신호가 돌아다니고 그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광신호와 데이터 그 전기신호를 바꿔주는 장치 이걸 이제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데 요거 만드는 회사가 오이솔루션입니다. 딱 봐서 돈이 별로 안 되게 생겼는데 아무튼간에 그 이 종목이 오늘 그래서 자 어제까지도요 이미 이제 신고가 구간을 가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를 또 가버렸습니다. 뭐 어떤 가격 부담이라는 것을 뭐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상한가까지 뭐 다른 5G 관련주들도 물론 잘 갔습니다만 이 솔루션이 상한가를 간 것은 자, 일단 실적의 힘이 좀 강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1분기 실적 요것도 잠깐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있어보자.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 이제 오이솔루션의 그 1분기 실적인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는 이 오이솔루션이 그 1분기 때 23억 적자를 그러니까 부지런히 매출을 올렸는데 돈을 오히려 까먹은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2배 이상 늘어났고 23억 적자 보던 회사가 한 분기 만에 무려 97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의 과거의 이 실적 흐름을 보시면
1년을 죽어라 벌어도 1년에 뭐 작년에 얼마입니까? 영업이익 2억, 그 전에 19억 적자, 뭐 47억, 5억 뭐 이러다가 뭐 제일 잘했을 때가 2014년도가 한 100억, 7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나왔을 텐데 1년에 잘해야 100억을 벌던 회사가 한 분기만에 90억 넘게 벌었으니까 예, 돈을 뭐 어마무시하게 번 거죠. 그래서 이 5G 관련된 거.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은 이제 좀 지났다. 어느 정도 실적이 눈앞에 다가온 종목들 그런 것들이 급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일단 그것이 주가 급등으로 반영된 오이솔루션을 살 것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였겠죠. 작년 말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돈 벌 줄 몰랐을 겁니다. 작년 실적 별로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은 별로지만 향후 머지않은 시간 안에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미리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위치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반드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때에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또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나노 신소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만 1,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이요.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주더니 쭉 올라가서 올라가나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조금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심하고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뭐 사실 시장이 이 정도 급등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못 간 거죠. 사실 뭐 지수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라가는데 얘는 왜 이거밖에 못 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그러니까 AS죠. 뭐 잘 가는데 뭐 애프터 서비스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어제 뭐 제가 뭐 다 그냥 거의 알려드리다시피 해서 굉장히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거래가 그 전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약 7배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이 7배로 늘어나면서 일단 많은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도 어제 하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미리 보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정도 상승했는데 더 이상 바로 안 가면 지쳐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물량은 바로 시장에서 단기 매도 물량으로 추례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쭉 홀딩하는 사람 혹은 여기서라도 잡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거래량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거래량이 만약에 어제 들어온 물량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빠져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물량이 나온 거라면 이 정도 어제랑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주가는 분명 크게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물론 이제 장중에 2% 정도죠, 그렇죠? 장중에 2% 이상 하락세가 나오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매수가 바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하락에서 다시 보합권으로 띄웠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조금만 밀렸다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지금 풍부하게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급등할 종목을 지금 급등하는 걸로 잡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가 바로 앞으로의 급등을 암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재미없어가지고 뭐 A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종목으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반드시 좀 홀딩을 해서 수익을 꼭 안정적으로 좀 빠르게 챙겨 나오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강력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또 이 비트코인 핫해가지고 또다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더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3,500조요. 그렇게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얘기할 분야는 비트코인이나 네. 이더리움, 바로 이 ICO 코인 쪽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구간은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이나 이 블록체인 자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 IT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이라고 가트너라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이 블록체인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 연간 대략 120%씩 성장을 해서 2030년이 됐을 때는 3조 1,600억 달러입니다. 대략 3,600조에서 3,700조 가량이 된다.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5G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4G에서는 속도만 빨랐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려면은 그 빠른 속도가 그 연결된 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5G는 뭐예요? 속도도 빠르면서 초연결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초저지연성, 지연 없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가 엄청난 건데, 실제로 저희 집에는 실제 인터넷을 설치를 하면은 CCTV를 공유해주고요. 그다음 멀티탭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요새는 5G를 통해서 집안의 모든 걸 컨트롤하고 컴퓨터도 컨트롤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스마트폰을 해킹당하면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5G만큼이나 기술력이 좋은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G 규모가 2,100조고요. 블록체인 규모가 3,500조입니다. 그 뜻은 뭐냐? 5G의 기술력만큼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록체인 관련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코인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한 구현한 그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더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설마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히든 종목이 요 세 중에 하나는 아닐 것 같고 그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 기업, 실제로 우리가 말만 하면은 다 알만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뭐 실제 삼성,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마저도 지금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혹시 앵커님 네. 그 스마트폰 어떤 거 쓰시나요? 네. 샘성 중에서도 어떤 샘성? 갤럭시 몇? 저 약간 잘 몰라가지고 갤럭시 8인가 7인가 그럴 아,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갤럭시 S10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갤럭시 10을 본다고 한다면은 안에 뭐 기술력이 좋은 게 있다, 5G다 하겠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 뭐가 들어있냐? 바로 키스토어라는 게 들어있어요. 블록체인 키스토어. 그게 뭐냐 한다면은 그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통해서 블록체인 앱을 깔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송금까지도 모두 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고 그 관련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는 일본의 라인이죠. 네이버의 관련 회사고요. 일본의 라인에서는 링크체인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링크체인이 뭐냐? 네이버 자체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앱들이 있어요. 그거를 쓰기만 해도 기존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상화폐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막 급증하고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대기업들에서 제공하는 가상화폐들은요, 흔히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있죠. 이 페이들로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바로 반환형 코인이다. 반환형 가상화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돈도 이 가상화폐로 바뀌는 거고,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 자체 내에서 결제도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는 클레이튼이라 그래서 카카오 자체에 블록체인 실질적인 이 기반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에서 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만든 앱들은 또 쓰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질적인 암호화폐를 또 이제 보상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대기업들이 지금 시스템 자체를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쓰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 5G 관련해서 후속으로 볼 종목은 블록체인 종목이고,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대기업이 투자 들어간 만큼이나 블록체인 관련 종목이 큰 급등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 주변에서 고인물이라고 되게 느리다고 맨날 놀림받는데, 이거 지금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당황해서 공개했잖아요. 고인물인 거. 알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에 웃지 마시고요. 네. 저보다 나이가 또 많으시니까 혹시 고인물이세요? 아니면 새로운 뭐 핸드폰 가지고 저는 계세요? 사과를 좋아해서 저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두 개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듣고 뭘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종목과 연관된 얘기가 사실 거의 없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하셔서 좀 되게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관련 중에서 좀 약간 괜찮다 싶은 것들 몇 개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 먼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아주 급격하다면 급격한 거겠죠. 연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한 60%, 70% 이상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지금 아직 보완 중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 이 5G랑 엮여서 보완을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에 핸드폰을 해킹해서 털어먹어도 더 많은 것들을 털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중요한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종목은 좀 곡점 부담이 됩니다. 평소에 제가 몇 번 봤던 이제 이 마르스종목과 특성상 너무 이렇게 좀 정보 좀 뚫고 올라간 거 사자는 얘기는 좀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많이 좀 알고 계신 바로 드림 시큐리티죠. 이제 드림 시큐리티도 역시 이제 보완 모멘텀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라운시큐어랑 다르게 2월 중순부터 오히려 좀 파동 세게 나왔다가 오히려 좀 맞고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요것도 떨어지는 거를 사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종목 힘들어요. 자, K사인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고점 부담이라고 친다면 라운시큐어보다 조금 덜하고 또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추세를 이미 이제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추종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약간 좀 드림 시큐리티랑 라운시큐어 약간 중간 정도의 좀 위치한 좀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K사인인지 모르겠고 그냥 K사인이 매력적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으로 추리를 해주고 계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인데요. 자, 정말 K사인이 정답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독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찾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의 전망, 실질적으로 5G에 연결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크고 규모가 3,500조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이 모두 투자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 솔루션,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을 거의 공급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SK, 롯데 등등등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한테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 개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에 이 솔루션 공급하고 있다면 그만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만큼 규모적인 부분이나 블록체인 기술 부분이나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 기대해 볼 수 있으면 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열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마르스님 왕팬입니다 하면서 K사인 수익 항상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K사인으로 일단은 대동단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맞을까요? 그리고 마르스님과 앵커님은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마르스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것처럼 시청자님도 마음이 맞았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이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다 5G 관련 종목인데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보안 관련 종목에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저 자막이 처리가 좀 잘못돼 콤마가 망이 이렇게 찍힐 게 아니라 원래 핵심망이라는 데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망이라는 게 약간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전문가는 이제 그 5G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모멘텀에 주목을 했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 5G는 실은 아직 안 터지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전에 뭐 제가 5G 폰 안 쓴다고 한번 면박당한 적이 한 번 있긴 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대도시에 살지만 5G가 아직까지 커버리지가 안 되는 데가 워낙 많아서 아직은 이걸 까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정말 정상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100% 아무런 문제 없이 5G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데 자, 이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크게 3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핵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데이터가 정말 모여들고 퍼진 어떤 중심에 있는 핵심에 있는 바로 핵심망이고 그다음에 핵심망, 기지국, 그다음에 단말기 이 3개가 바로 이 이동통신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회사로 치면 본사가 있고 본사가 핵심망이고 지사가 기지국이고 그 지사에서 돌아다니는 영업사원들이 이제 단말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보면 핵심망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지국, 자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기지국을 잔뜩 깔아놓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중앙에서 처리하는 그쪽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이다 이런 데서 솔루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본사가 삐뚤어지면 밑에 있는 지사들 다 엉망진창되는 것처럼 핵심망과 관련된 이런 5G 솔루션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호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힘을 받고 연구개발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선정된 지는 사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전부터 돼서 진행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NFV라고 아마 좀 열심히 검색들 하고 계실 텐데 뭐 나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통신 자체는 사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어떤 처리가 돼야 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좀 보조해주는 아주 그런 이제 관련 기술이다 해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회사에 이제 지원금을 대주면서 이제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 5G 자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소 상용화 물론 아직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반의 반쪽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글로벌 어떤 통신 기업을 선도한 5G 관련 기술이 다른 세계보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분명하거든요. 이럴 때는 참 땅덩어리가 좁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5G 기술을 어떤 우리나라를 어떤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지원금도 대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NFV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찾다 보면 조금은 이제 압축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NFV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이제 NFV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지국 안에서도 이 5G의 그 엄청난 양의 정보와 실시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NFV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NFV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기업이 바로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도 NFV로 기술을 가지고 네트워크 5G 기지국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흐름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눌림목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나무기술의 가능성도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지국의 핵심망이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지국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안테나라든가 좀 그런 관련 수혜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쪽을 본다 한다면 에이스테크란 종목이 이번에 사실상 지금 이 오이솔루션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고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에이스테크도 많이 올라왔지만 오이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아까 얘기한 서진 시스템에 비해서는 300% 400% 갔잖아요. 근데 에이스테크는 올라와봤자 100%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나무기술 그리고 에이스테크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나 봐요. 2개월 동안에 무려 110만 주를 외국인들이 사들였나 봐요. 예, 뭐 일단 앞서 마르스 전문가가 나무 기술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 부분 뭐 나무 기술 물론 기술 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일단 그건 아니니까 문자비 아까우니까 문자 그걸로 보내지 마시고요. 일단 나무 기술 차트 보면서 근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제 앞서 말씀 나왔던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자, 주가가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빌빌대고 재미없는 구간에 위에 빨간 줄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약 2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왜 들어왔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왜 삽니까? 지들 돈 벌려고 사는 거죠. 결국 이제 얘네들이 매수를 한 것은 나중에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결국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그 올라가는 종목을 외국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 특히 밑바닥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종목이 머지않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몇 개 볼 수가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FR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보면 4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역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물량 솔직히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5만 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15만 주 매수가 자 외국인들 사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갔나요? 아니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구간 동안 외국인이 꾸역꾸역 담아놓다가 결국 상한가가 터지면서 오늘 찔끔 얘네들 수익 실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재미없는 구간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집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산업이라는 종목도
정말 되게 재미없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외국인의 시각에서 그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주가가 슬렁슬렁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삽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이 주가가 도로 낮아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살짝 올라가는 구간에 잡았던 외국인들이 이타리의 물량을 팼냐? 아니 매도했냐? 그렇지 않죠. 잡아놓은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주가가 하락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5G,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관련된 이 종목은 앞서 뭐 본 것들은 뭐 매수가 뭐 15만 주, 뭐 20만 주 이 정도지만 무려 외국인들이 2달 동안 110만 주나 매수를 한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만간 급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을 위한 급등이 조만간 나오면서 앞서 본 나무 기술과 같은 흐름이 곧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일단 마르스님께 K사인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정말 인기 많으시네요. 오늘 다리도 길고 정장발도 잘 받고 목소리도 좋고 시향도 잘하시고 지적이고 똑똑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라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루온도 보이고 기가레인도 보이고 전파기지구 그다음에 대한광통신도 보이네요. 전문가님 조금 다양하게 와 있거든요. 혹시 이 안에 정답자 보이세요? 지적이고 잘생긴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이거 좀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지금 한 네다섯 종목 정도 네.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뭐 열심히 해서 찾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그 종목 K사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K사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 보안 솔루션 관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삼성, LG, SK, 롯데 등등등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 K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 라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5G 수혜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아주면 단기 급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라인대를 본다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대략 1840원 라인대입니다. 지금 단기 상승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 나오면은 윗꼬리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 매물대 구간 1580원 라인대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에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K사인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840원 그리고 손절가 158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히든 종목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종목 하나가 비록 종목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180도 돌려놓거나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한 장 속에서 유독 빛을 발휘한 5G 관련 모멘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잠시 후 공개해드릴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수익률 차이, 있는 분은 아마 크게 웃을 것이고 없다면 아쉬운 상승세에 머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항상 주도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시장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무려 110만 주를 쓸어 담은 종목입니다. 외국인들 급등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숟가락 얹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잠시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내용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상승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저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주의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5G의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뭐 5G 안테나 관련주 그런 게 아니라 5G 안에서도 블록체인, 5G 안에서 자율주행, 5G 안에서 드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들 공략한다 한다면은 단기 수익이나 단기 급등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과 무관한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뭐 이틀 동안의 시장이 올 들어 볼 수 없었던 가장 길었던 장대 양봉이 2번이 이미 나왔다라는 부분은 어디다 우리가 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상승을 만들어낸 것도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이런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낙폭이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제부터 급격히 일단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반등, 특히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무기술 같은 경우가 올해 주가가 올해만 벌써 3배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외국인이 매집을 해놨던 그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면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자, 하락장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언제나 담아놓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미리 담아놓고 있는 숨겨진 매집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서 공략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우리가 장을 진단할 때도 그렇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렇고 오늘 내일장 이제 전략을 짤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네, 뭐 장도 그렇고 장도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종목을 통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 있는 종목들, 개인들이 다 도망가고 팔려고 할 때 혹은 무관심할 때 외국인들은 이런 것을 몰래 잡아놨다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떠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바로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면서 팔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돈을 보편적으로 잃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의 매매, 돈을 버는 외국인의 매매를 제가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방시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보시는 뭐라든가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 다 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3대 포털 사이트에 히든스타 검색하셔서 반드시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인터넷 검색창 3개 뭐가 있을까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이거랑 다랑 그리고 국어? 땡!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